전류 전압 저항하고의 관계. 그 전류는 그 전하의 흐름이고요. 네, 전압은 밀어주는 힘이고요.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근데 왜 저항이 왜 생기냐면 전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자꾸 원자 핵하고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가. 그러니까 부딪히다 보니까 저항이 생깁니다. 예. 근데 저항의 단위는 우리가 옴이라고 하는 단위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저항은 약자로 쓸 때 R이라고 그냥 쓸 거예요. 이런 건 이제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좀 대표 문자가 필요하거든요. 자, 저항이 왜 생기냐?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게 종류마다 저항이 다른데, 저항이 작아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애들이고, 그런 애들 도체고, 도체. 주로 금속이죠, 금속. 부도체 또는 절연체는 저항이 너무 커요. 네,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안 흐릅니다. 고무, 플라스틱, 유리, 나무 등이 있다. 근데 반도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 돼서 어쩔 때는 전류 흐르고 어쩔 때 안 흐르고 이런 게 반도체고, 규소, 절마늄이라고도 하는데 또 뭐 게르마늄이라고도 하고요. 절마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애들은 반도체입니다. 자,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요한데,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해야 되는 데가 많아. 그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저항이 어떻게 된다? 길이가 길면 커진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단면적인데요. 단면적은 좁으면은 커지는 거야. 좁으면. 그러니까 단면적은 작을수록 큰 거야. 작을수록. 반비례 관계죠. 단면적은.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만약에 넓어 단면적이 이렇게, 그럼 잘 지나가지. 숭숭 지나가지. 좁아. 그러면 저항 커지는 거죠. 전기 저항은 단면적에는 반비례, 길이에는 비례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V는 IR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그럼 R은 I분의 V거든요. 만약에 1A의 전류가 1V에 걸린다. 그러면 그 저항은 1ohm이 되는 거야. 1ohm. 1V를 걸어줬는데 1A만큼이 흘러, 전류가. 그러면 1ohm의 저항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자,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좀 칸이 넓으니까 전기 저항이라고 쓸게요. 전기 저항이다. 단위로는 옴 단위로 쓰는 거고, 전기 저항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질의 일단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종류에도 이제 길이나 단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1ohm은 1V의 전압 걸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저항이고요. 이 맞아. 물질마다 원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전기 저항 다르다. 맞고. 전기 저항은 물질의 길이의 비례, 반비례 아니고 비례죠. 단면적에는 반비례죠. 자, 저항이 작아지는 걸 물어봤습니다. 길이가 길어졌으니까 저항은 증가하겠죠? 단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저항 작아지는 거 맞네, 얘. 그 다음 길이가 작아지니까 저항이 작아지는 거 맞죠? 이렇게 좁아지면은 저항 커지는 겁니다. 2번, 3번 고르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hm의 법칙인데, 원래 전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 전류. 전류는 전압이 많으면, 이제 전압이 크면 전류 많이 흐르거든요. 이런 비례 관계 있죠? 전류를 I로 쓴다고 했지, I.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지, 전압에. 근데 요거는 반비례 그래프인 줄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게.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조금 흐르잖아요. 근데 반비례 관계는 이제 이렇게 분모에다 쓰면 되지. 이거를 이제 는이라고 놓을 거야. 비례 관계인데 하여튼 는이라고 놓을 거야, 이렇게.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게 그거죠. R분의 V는 I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분모꼴로 되어 있으면 이제 좀 발음하기 좀 힘들고 외우기 좀 힘들어. 양변에다가 여기에다가 R을 곱해. 그럼 뭐가 돼요? V는 IR. 요거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V는 IR. 전압은 저항 곱하기 전류. 근데 이거를 다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V는 IR에서 R은 I분의 V로 변형할 수 있지. 그쵸? 이 공식이 3개 같지만 그냥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냥 이제 이렇게 변형을 한 것 뿐이야. 그래서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 그리고 단위는 전류는 암페어 단위 쓸 거고 전압은 볼트, 저항은 옴 단위 쓸 겁니다. 자, 옴의 법칙에 따르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는 뭐예요? 비례하는 거죠. 비례. 저항에는 반비례. 왜냐면 V는 IR에서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자,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이 클수록 저항은, 이런 거를 식을 통해서 알아보면 훨씬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일정할 때, 얘가 일정. 그러면 봐봐요. 전압이 크면 저항도 어떤 거야? 큰 거예요. 전압이 크면은 저항은 크다. 이게 전류가 일정할 때라고 이제 써 있잖아, 그쵸? 그 전류가 일정할 때 V가 증가하면 R도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는 거잖아,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자, 요렇게 보는 게 더 좋긴 하죠. 전압이 일정할 때, 요거 일정. 저항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전체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커지면 줄어들겠죠? 네, 전류 감소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실까요?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이 크면 전류의 세기는 작아지는 거죠? X. 자, 여기 어느 한 점에서 해도 똑같아요. 사실 이제 저항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일단은 잘 모르겠어도 V는 IR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좀 적당한 애 요런 애를 하나를 넣는 거예요. V는 3, I는 0.2 곱하기 R. R은 얼마겠어? 15겠죠? 15 맞아요? 15옴. 근데 여기서 계산해도 똑같이 나와. 여기서 계산해도. 여기서 계산해볼게. 얘로 V는 IR, V는 6이고 I는 0.4고 R이야. R은 0.4분의 6, 0.2분의 3이니까 15옴 되는 거 맞죠? 어느 점에서 계산하셔도 똑같이 15옴 나와야 되고요. 자, 나에 걸어둔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어느 것이건 전압이 커지면은 전류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는 거죠, 이게, 이 그래프가. 그쵸? 그런 건데, 이제 저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런 거나 요런 걸로 구하시면 돼요. 일단 구하는 거 해볼게. V는 IR에서 V가 2V, I가 2A. R은 얼마야, 그러면? 1이지 1? 1옴 가는. 나 해볼게요. V는 IR, V는 4, I는 2. R은 2죠? 2옴. 크기가 더 큰 것은 나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계산을 꼭 안 하더라도 잘 봐. 전압이 같을 때 가가 전류가 더 많이 흐르지. 전압이 같을 때 전류 많이 흐르면은 저항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저항이 작은 거죠. 전압 같을 때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저항이 어떤 거야? 저항이? 작은 거예요. 저항 크면 전류 많이 안 흐르지? 좀 개념적으로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치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보면 알아요. 보면. 이 얘기는 보면 알아야 된다는 거. 4V네. 얘 전류 많이 흐르네. 얘 저항 작은 거네. 이렇게 보면 알아야 돼. 응? 자, 이게 이제 ohm의 법칙이었고, 그 다음에 저항의 연결. 이걸 다 끝낼 수 있어요? 네. 저항을 연결할 때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와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죠.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는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2ohm이고 여기가 3ohm이야. 길이 늘어나면은 저항 커진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요 전체 저항이라고 부르거든. 전체 저항. 전체 저항은 5ohm이 되는 거야. 더하면 돼요. 더하면 여기 있네. 3ohm, 3ohm 있는데 길이가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직렬 연결했을 경우에 그냥 R1과 R2 더하면은 전체 저항이 돼요.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요거 직렬 연결인 거 아시죠? 그쵸? 그 다음에 전류가 흘러가는데 어디 새는 길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런 거 아니죠, 직렬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뭐 I만큼의 전류가 흐르면 I1이나 I2도 I만큼 전류 흐르는 거야. 이거 중요해. 직렬회로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는 거 중요해. 그 다음에 잘 봐. 전류 세기가 같아요. 뭐 전류 세기가 그냥 1A라고 할게. 1A. 근데 여기는 2ohm이고 여기는 3ohm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야 되면 V는 IR이지? I가 1이고 R이 2야. 그럼 여기에 전압은 얼마 걸리는 거야? 2V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V2에는 전압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V는 IR이지, IR? I가 얼마야? 1. R이 얼마예요? 3이죠? 그럼 몇 볼트? 3볼트 걸리는 거야.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저항이 크면은 전압이 많이 걸려요. 전압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요 2ohm과 3ohm을 더하면 전체 전압은 5ohm이 되는 거예요. 전체 전압은. 자, 직렬 연결하고 있습니다. 직렬 연결. 직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과 같아요. 그리고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저항이 크다, 그러면 전압도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직렬 연결로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는 많이 흐르겠어요? 조금 흐르겠어요? 조금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렬 연결로 많이 연결하면은 전구 밝기가 어떻게 돼요? 어두워질까요? 밝아질까요? 어두워져요. 전류가 조금밖에 안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전구는 직렬로 연결할수록 어두워져. 저항 하나가 끊어지면, 이게 하나가 도중에 끊어지면 이 전기가 흐르는 길이 끊긴 거거든요.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앞에는 흐르죠? 앞에 안 흘러요. 그것도 착각하는 건데, 여기까지 흐르고 여기만 안 흐르고 그런 거 아니야. 전체 다 안 흐르는 거야. 이게 전류가 이렇게 밀려서 가야 돼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밀려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 이렇게.
왜 끊어졌어? 플러스에서 뒤에 거 끊어볼까요? 뒤에가 끊어졌어. 응? 이거 끊어졌어. 그럼 여기까지는 가겠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 왜 끊어지면 흐름이 생기겠어요? 흘러가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다 안 흐릅니다. 요에도 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가 끊어지면 다 흐르지 않아요. 다 흐르지 않아. 저항에 지금 직렬 연결 배웠고요. 직렬 연결은 여러 개 저항을 일렬로 연결하는 방법이고, 저항의 직렬 연결해서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각 저항에 흐르는 뭐 물어봤죠? 전류의 세기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같아요, 그냥. 근데 전압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 전압의 합 써야 되고, 각 전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전체 전압이 되고, 전류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같은 거고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 각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여 전압이 나누어 걸린다. 아까 이제 수식으로 해봤는데 맞아. 그 다음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 저항이 많을수록 전체 저항이 어떻게 돼요? 전장이 커지는 거죠? 네. 저항 커지는 거죠, 그렇죠? 직렬로 연결된 경우 저항 하나 끊어지면 전체 전류 흐르지 않는다. 맞죠? 자, 봐봐. 여기 수치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얘가 원래 20V래. 2ohm이래요. 1이 2ohm이고 얘가 3ohm이래. 이렇게. 해볼게. 이게 전체 저항 해봐. 전체 저항 얼마야? 전체 저항. 4, 5. 2 더하기 3인데? 5ohm이죠? 5ohm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V는 IR로 전체 전류를 계산해 볼게. V는 IR인데 V가 지금 얼마예요? 20이죠, 20? I 모르죠? R은 얼마야? 5A, 5ohm이죠, 5ohm? 그럼 I는 얼마예요? 0.4. 그냥 4 아니야? 4A죠? 맞죠? 4A 전류가 흘러가. 봐라. 여기도 4A 가요. 여기도 4A 가지? 그럼 여기 전압 얼마 걸리겠어요? 여기 전압. V는 IR인데. I는 4. R은 2. 몇 볼트? 8볼트 걸려, 여기. 돼요? 여기는 전압 얼마 걸리겠어요? I는 4. R은 3. 12볼트죠? 아까 전에 그랬잖아, 얘가. 어떻게. 전압을 이렇게 나눠 갔죠? 근데 전류는 어때? 똑같죠? 물론 여기에 4A라고 돼 있으니까 이 문제 푸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각 저항에 4A 흐른다. 이렇게만 써면 돼. 근데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해본 거야. 전체 저항 구할 때는 각 저항의 합이고요. 전체 전류는 이제 전체 저항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체 전류. 근데 전류가 같으니까 V1에는 8V 걸리고 V2에는 12V 걸리고 20V의 전압을 저항에 비례하여 나눠 갖는다. 되시죠? 자, 병렬. 자, 여러 개의 저항을 나란히 연결한다. 그러니까 일렬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전선을 여러 개를 써서 나란히 연결하는 거죠. 그럼 잘 봐요. 이렇게 나란히 연결하면 3ohm짜리 두 개를 이렇게 겹쳐 놓으면 두께가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저항이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작아져요. 작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상한 일이지. 그러니까 저항을 많이 연결했는데 저항이 작아진다. 왜냐면 이제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자, 그 다음에 전류는 양적 개념이기 때문에 I만큼 전류가 흘러와서 위로 이만큼 아래로 이만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 같은 경우에 I1에 흐르는 전류와 I2에 흐르는 전류를 합하면 전체 전류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압이 같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따 문제 풀면서 진짜 그렇게 되는 거 해볼 거긴 한데, 전압이 뭐 여기 뭐 10V다라고 쳐요. 그럼 여기도 10V, 여기도 10V 걸립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데, 전압은 일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인데, 전체 저항인데, 병렬회로 해서 전체 저항을 구할 경우에 이상한 식을 하나 씁니다. 이상한. 요런 걸 써요. 요런 거를.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안 나와 있네요.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여기에서 봐봐. 전체 전류는 I1에 흐르는 전류랑 I2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죠? 잘 봐요. 그 V는 IR이고 I는 R분의 V죠? 자, 그래서 요 I 대신에 R분의 V를 쓰는 거야, 여기. R분의 V. 근데 요거는 이제 R1이지. R1분의 근데 V가 똑같아요. 요건 R2분의 V예요. V가 다 똑같으니까 다 V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요런 식이 하나 나오죠? 알겠어? 일단 요런 게 나온다라는 건 좀 믿어주셔야 되는데, 요걸로 계산은 이제 밑에 아마 문제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해볼 거고. 자, 저항은 많이 연결할수록, 이게 지금 병렬로 연결하는 거죠. 병렬로 많이 연결할수록 단면적이 넓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전체 저항이 작아지고요.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그래서 병렬로 연결할수록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전구의 크기는 하나하나 똑같긴 한데, 전구가 여러 개 있으면 직렬로 연결하면 어두워진다라는 건 아셔야 되고, 병렬 연결하면 원래는 똑같긴 해. 하나의 저항이 끊어져도 다른 저항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봐봐라. 저항의 병렬 연결은 여러 개의 저항을 나란히 연결하는 방법이고, 병렬 연결에서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전류의 합과 같다라고 해요. 합과 같다. 아까는 이제 직렬에서는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이었는데,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전체 전류가 됩니다. 전체 전압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같다. 전압은 일정하다.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각 저항에 걸리는 전류는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여 흐른다. 아니지. 왜냐면 저항에 반비례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지? 맞아요? 네. 저항이 큰데 전류 많이 흘러? 아니잖아.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저항을 많이 연결하면 전체 저항 작아진다. 맞아요. 그쵸? 단면적 증가하니까.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저항이 끊어지면 다른 저항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 나온 그 공식들을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잘 봐라. 일단 6V래요. R1이 2ohm이고 R2가 3ohm이래. 좀 따라해. 전체 저항을 구해볼게. 전체 저항. 이렇게 해야 돼. 전체 저항분의 1은 따라 하세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걸 통분해 가지고 더할 거거든요. 6으로 통분하는 거기 때문에 6분의 5. 맞죠? 근데 이거를 답을 쓰면 안 돼. 전체 저항을.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한 거는 뭐지? 전체 저항분의 1이지. 그럼 전체 저항은 뭐라고 써야 돼? 5분의 6음 써야 돼. 이해 가요?
R분의 1을 구한 거기 때문에 R 쓰려면 어떻게 이렇게 한번 뒤집어줘야 돼. 5분의 6이 답이고 전체 저항은.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V는 IR에서 V가 6이고 IR인데 R이 5분의 6이지? 그럼 I는 얼마겠어요? I는? 5 암페어죠? 네. 이해 가시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잘 봐요. 이게 5암페어가 옵니다. 잘 봐라. 위로 많이 갈 것 같아, 전류가. 아래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위로 오니까. 위로 많이 가요. 왜냐면 2옴이잖아. 여기 3옴이고. 그래서 이게 반비례하기 때문에 위로 3A 가고요. 밑으로 2A 가요, 진짜로. 알겠어? 그 다음에 V는 IR이니까 V1을 계산하려면 3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몇 볼트? 6볼. 6볼트야. V2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2 곱하기 3 해야죠, 그쵸? IR이니까. 몇 볼트예요? 6볼트. 진짜로 똑같잖아. 이게 6볼트인데 6볼트인데 6볼트잖아. 똑같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물론 이거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시오는 그냥 니네가 아는 바대로 전압이 일정하다. 6볼트 이렇게 쓰기만 하면 돼. 병렬 회로에서는 전압의 크기가 일정하다. 이것 좀 외워야 돼,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하긴 했죠. 직류 병압.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한 거고, 병렬 회로에서는 전압이 일정한 거예요. 이건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직류 병압.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한 거고, 병렬 회로에서는 전압이 일정한 거예요. 넘겨서, 자, 이 꺼졌다 켜졌다를 이제 동시에 하려면 직렬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트리 전구 직렬 연결하고, 누전 차단기로 전원을 끊으면 다 끊어져야 돼요. 근데 누전 차단기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은 다른 길로 흐를 거 아니야, 전류가.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는 직렬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퓨즈는 이제 원래는 예전에는 누전 차단기 이런 데 퓨즈가 껴 있었거든, 사실은. 물론 이제 전기 기구에도 껴져 있긴 하지만 하여튼 전원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직렬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안 끼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요런 거는 전기 기구에는 껴져 있어요. 전기 기구. 옛날에는 여기에 퓨즈가 껴져 있었는데 지금은 떨어졌다 올렸다가만 하면 돼. 옛날에는 퓨즈가 타면은 갔다가 다시 갈아 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런 거는 전기 기구에는 들어가 있어요. 자, 병렬 연결할 때는 뭐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이제 사용하는 이제 이런 배선 같은 거, 건물의 전기 배선 이런 거 다 병렬이에요, 병렬. 그다음에 멀티탭도 병렬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여기에 전류 많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도선이 탈 수가 있거든요. 전기가 많이 흐르면 열이 발생해서. 가로등을 이거를 직렬 연결해 놓으면 누가 전구 하나를 깼어. 뭐 돌도 얹어가지고. 그럼 여기 다 꺼지게 돼 있어요. 직렬 연결돼 있어요. 병렬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 하나 꺼져도 얘네들은 그냥 켜져 있는 거예요. 가로등도 병렬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퓨즈는 과도한 전류의 흐름을 방지하는 금속 선으로 직렬 연결해서 쓰셔야 됩니다. 멀티탭은 전기 기구들이 병렬 연결하여 동일한 크기의 전압으로 걸리게 해서 쓸 수가 있고요. 각각 따로따로 쓸 수가 있고, 가정에서는 전기 기구가 병렬로 연결되어 여러 개의 전기 기구를 연결해도 화재 위험이 없다. 아니죠. 여러 개 연결하면 전류 너무 많이 흘러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는 직렬 연결되어 있고요. 이거 하나 꺼지면 원래 다 꺼지게 되어 있고, 병렬 연결 이용하는 것은 멀티탭과 가로등,
아시죠?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또 할게요.